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주식 투자 위험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제가 제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은 아니고 관리하고 계신지 체크 리스트를 한번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주가가 지금 왜 이 모양일까? 그 다음에 주가의 하락 폭락 이유 알고는 있어야 되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하나만 해결되면 되는데, 자, 네 번째, 단기, 중단기, 중장기 투자 관점 관리 원칙.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게 계좌를 4개 이상 파야 되는 이유,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을 계좌가 분리가 돼 있으면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죠. 자, 주의 경고사항 읽어보시고 투자 책임 손실은 기하에게 규칙 사유가 있음을 인지하시고 참고하세요. 그 개별 종목 추천 방송이 아닙니다. 주가 하락 폭락의 이유부터 보면요, 주가는 악재와 호재에 따라 흔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딱 지정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악재가 생기냐 호재가 생기냐에 따라서 주가가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마치 운전할 때와 똑같습니다. 운전할 때 앞에 도로가 80km로 평균 속도가 쭉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끼어들기를 잘못해가지고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모든 차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주식은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상황과 똑같다. 다르지 않다. 그러다가 뭔지 이게 평생 막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치워지고 하면 또 다시 80에서 100km의 평균 속도로 달릴 수가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 주가는 그런 것입니다. 0km로 막혀 있다가 다시 100km로 뚫리는 그런 현상. 그게 주가와 똑같습니다. 주가 하락과 상승. 자, 2017년도에 9년간 횡보 하락이 왔어요. 한국 증시. 아마 한국 증시 가장 심각했을 겁니다. 멕시코, 베네수엘라 수준. 그랬던 게 전기차 2017년 한 해 동안만 전기차 300%, 반도체 200% 섹터만 크게 상승했고요. 2018년도에 트럼프 무역 분쟁 쇼크가 왔죠. 그럴 때 미국 증시 외에는 전 세계 증시가 만 30%에서 50% 폭락했고 한국도 포함해서요. 2020년도에는 반등을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쇼크로 만 70% 폭락, 고점 대비해서 만 70% 내려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나 중국 증시. 자, 28일 만에 전체 지수가 150%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죠? 28일 만에 150% 반등한 게 아니고 28일 이후부터 이제 28일 동안 폭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거의 1년 동안 했어요. 1년 아니고 10개월 했네요. 그 다음에 2022년 지금 현재는요, 공급망 쇼크입니다. 공급망 쇼크. 공급망 쇼크라는 게 이게 일으키는 영향이 고인플레이션. 예, 고인플레이션이 지금 코스닥 기준에서 40%고 일반 종목에서는 30% 정도. 근데 고점 대비해서 보면 40% 정도 내려왔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고인플레이션이 공급망 쇼크에서 추가적으로 악재가 생겼어요. 푸틴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때문에 금융이나 무역 제재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추가적으로 곱하기 3배수로 더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페드가 금리와 긴축을 이제 때리기 시작했고, 이런 문제 때문이죠. 이걸 다시 정리를 해놨습니다. 공급망 쇼크. 그 다음에 공급망 쇼크가 페드 입장에서도 최근까지만 해도 작년 10월달 이전, 그 다음에 2월 초까지만 해도 공급망 쇼크는 끝날 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잡힐 거다.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금융 무역 제재가 있고 원유 천연가스 수송권 폐쇄를 했죠. 유럽으로 가는 거. 미국 영국의 오일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정말 심각하게 진행 중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 3월 보니 어떻게 올라갔냐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고 있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26%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26%가 갔다라는 거는 한 달 만에 26%입니다.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한 달.
이렇게 되니까 이제 패드가 갑자기 어제 보러 파월 의장이 이거 정말 심각하다. 모든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이거 금리나 긴축으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어제 아랫게 방송에서. 그러면 이거 좀 심각해질 것 같아요. 또 주가가 이거 잡기 위해서 금리를 때린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패드가 금리 인상하는 게 더 위험하다. 그래서 더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필요 없다. 너가 그냥 장난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미국 경제학자들 중에. 뭐 어쨌거나 근데 패드는 할 것 같고요. 해결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선택이 달려서 푸틴, 협상과 타협, 그리고 무역 제재 해제. 요거를 이제 뭐 타협을 봐서 영국, 미국과 내가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날 테니까 무역 제재 다 해제해라. 여기까지 하자.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는 너가 땅 줄 거 좀 주고, 그다음에 나토 가입 반영구적으로 안 한다. 뭐 30년, 50년 동안 안 하겠다는 협상 계약서 서명해라. 뭐 여기까지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쉬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푸틴 자존심 이런 것도 있고, 바이든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갖고 노는 것 같아요. 푸틴을 일부러 이게 우크라이나인들만 불쌍한 것 같고 러시아 병사들만 불쌍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이든의 말과 행보인데,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를 계속 합니다. 그렇죠? 바이든이 계속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건 제가 못하겠네.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바이든이 원하는 게 러시아와 중국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팽창을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정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심각하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이나 지정된 기간에 투자, 그러니까 수익을 실현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이런 상황이 옵니다. 이게 그렇게 제가 예전부터 주식 투자하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주식 시간표에다가 시간표에 철저하게 맞춰야 되는데, 자기 시간표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에 큰 하락장이나 폭락장 오면 반드시 손실 본다 했죠. 손실 난다고. 그리고 주식시장을 떠나더라. 그러니까 절대로 주식 시간표를 어기지 말라고 했죠. 주식 시간표를 무시하지 마라. 내 시간표대로 투자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주식 시간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신이 있다고 하면 신은 알겠지만 나머지 사람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그냥 평범한 시간대로 100km 가면 4시간 30분 걸리는데 4시간 30분 걸리는데 무려 8시간 동안 걸릴 수도 있어요. 왜? 가다가 아주 생생 잘 달리고 있는데 앞부분에서 유조차나 뭐 냉매 같은 거 실어 가던 그런 차들이 전복이 돼가지고 불이 났다. 근데 그걸 화재 진압이 안 되고 있다. 그럼 2시간, 3시간 동안 화재 진압하고 주변에 그 차량 사고 난 거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차가 지나갈 수 있잖아. 이런 사건이 터지면 똑같은 거죠. 주식은 뭐예요? 주식은 도로에 운전하는 그 상황, 도로에서 정체 구간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조건 4시간 안에 갈게. 내가 4시간 반 안에 도착해야지 100억을 받는 계약이 있다. 그럼 여러분 차로 이미 출발을 했고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4시간으로 맞추면 안 되죠. 한 충분히 여유를 8시간 이상 여유를 두고 8시간에서 10시간 B를 선택할 수 있는, A가 문제가 생겼을 때 B 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 곱하기 2배수나 3배수의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주식 시간표에 맞춰야 돼. 주식이 내려갈 때 파는 게 아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악재가 계속 돌발 생기면 내려갑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가 또 있겠죠.
무작정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올라가는 시점에서 내가 어느 시점에서 수익을 실현한다. 요게 주식 시간표에 맞추는 겁니다. 본인들의 시간표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손실 납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손실 날 확률이 훨씬 커요. 주식 시간표에만 맞추면 큰 문제가 없죠. 그 시간이 얼마나 진행되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셔도 되고, 뭐 이거는 각자 자유인데 주식을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보시면 위험관리, 리스크 관리를 이렇게, 실제로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다 보면 비중 조절, 계획적 매수, 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 다른 계좌로 신규 매수하고, 다른 계좌라는 것은 A, B, C, D 계좌를 운영해서 거기에 맞는 수익 실현, 어떤 거는 좀 굉장히 길게 산업 구조를 보고 가는 거고, 어떤 거는 내가 상이 무너질 것 같을 때 빨리 수익 실현해서 현금화했다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준비하는, 이런 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위험 관리고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좌를 A, B, C, D, 중단기, 단기, 그 다음에 ETF, 적립식, 그렇죠? 적립식과 요 A와 D는 뭐예요? 중장기 투자는. 이거 두 개는 사실상 폭락하고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D 적립식은 폭락하면 계속 더 많이 사주면 되고, A는 폭등했을 때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폭등했을 때 파는 거예요. 얘는 그 나중에 장기적으로 몇 년 뒤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전기차 종목을 샀다고 하면, 반도체 종목을 샀다고 하면 언제 그 산업의 포화 있죠. 그렇죠? 포화도가 20%냐 뭐 70%냐 이 사이에서, 그렇죠? 이 사이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전기차는 6% 정도니까 6% 정도 시장 침투율이라는 게 6% 정도거든요. 6%가 20%까지 갔을 때 주가는 보통 보면 1000%에서 3000% 정도 올랐어요. 전 세계 평균으로 보면요.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도 그랬고, 지금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같은 거는 뭐 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상대적으로, 즉 절대적 평가하고 상대적 평가가 좀 다른데, 그 상대적 평가로 봤을 때 60%, 70% 정도까지 왔다. 뭐 이렇게 보고요. 반도체는 산업이. 그 다음에 전기차는 6%, 뭐 수소차는 아직 1%도 안 됐다.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1% 전에는 사실상 주가가 크게 한번 올랐다 그냥 다 내뱉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태동기, 과도기니까. 보통 3%, 4%가 왔을 때가 이제 과도기 끝부분에서 이제 성장기로 가는 거거든. 지금 전기차는 성장 1파, 2파 이게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죠. 그럼 요게 20% 갔을 때만 팔면 20% 가는 동안 주가가 무너지는 거하고 내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상관없는 겁니다. 그 A 계좌는. 요런 관점이 필요해요. 여기 중요한 거는 이런 것을 이해를 하는 사람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손절과 버티는 사람, 인내, 그리고 심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A 계좌와 D 계좌는. 적립식으로 사는 거는 내가 꾸준히 뭐 월급 모았다가 또 사고, 많이 폭락했을 때 더 사고, 이런 관점이죠. 근데 B와 C 계좌, 단기 계좌와 중단기 계좌는 수익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게 짧고 길고의 그런 문제, 침투율하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내 수익률이 무조건. 그렇죠? 이거 제가 이 네 가지를 다 병행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투자라고 했죠. 특히 한국 주식은. 요거를 제가 충분히 알려드렸는데도 아예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시는 분이 있던데, 요번에 좋은 경험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을 해야 할까? 요거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시각화로 뇌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투자 방식에 맞는 원칙을 지켜라. 앞부분에서 A, B, C, D 계좌. 그럼 차트 시각화도 A, B, C, D가 있는데, 지금은 C와 D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중단기 계좌와 중장기 계좌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이게 원칙을 고수하셔야 됩니다. 원칙을 어기시면, 한번 물리면 심리가 다 붕괴가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심각하게 고민하시더라고. 그리고 손절하거나, 그리고 이제 주식을 접더라는 거죠. 그 본전 가오면 다 던지고 이제 가시는 분들. 그리고 다시 폭등하면 100% 정도 폭등하면 그때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또 사면 또 물려요. 이걸 무한 반복하시는 분들이 초보들이죠. 그 10년 동안 반복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집중으로 하시기에는 푸틴 쇼크가 끝날 때입니다. 요거 명심하세요. 푸틴 쇼크가 끝날 때예요. 자, 근데 제 차트를 한번 그려봤는데 차트가요 요렇게 그림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가 지난번 2020년 코로나입니다. 이게 코로나 쇼크 3월 20일이다. 코로나 쇼크 때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됐죠? 여기까지 왔죠. 이게 여기가 2021년 1월달 1월 7일인가 그렇죠? 까지 폭등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폭등할 때인데, 제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정말 다음 장은 하락이거나 횡보거나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15%에서 5% 정도 수익밖에 못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집중 매수는 패드가 금리 인상할 때까지 집중 매수하는 구간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패드가 계속 그 뒤로 미루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2020년 3월로 지정을 했죠.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왔는데, 여기 왔다가 지금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차트 흐름에 대한 시각화.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이렇게 폭락할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폭등할까, 이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올라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이렇게 올라갈까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인플레이션이 끝나야 돼. 그럼 인플레이션 끝나면 푸틴 쇼크가 이게 끝나야 되죠. 끝나면서도 협상을 아주 좋게 해야 됩니다. 영국, 미국하고 다 같이 사이좋게. 그래서 무역 분쟁, 무역 규제 하는 거 전부 다 풀어주고, 다는 못 풀어주더라도 계좌까지 몇 개는 놔두고 무역 규제 이런 거 풀어줘야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영향이 없습니다. 무역 경제가 빨리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끝나면서 인플레이션 잡힌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차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랬던 A, B, C, D 계좌를 중에 D 계좌는 D 계좌와 A 계좌는 이런 자리에서만 매도하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마다 제가 여기서 매도하라 했죠. 내가 돈이 D에 필요하시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요번에도 이렇게 올라가면 이때 팔시면 되는데, B와 C 계좌는요, 이게 올라가다가 무조건 이래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크게 무너졌다가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런 관점에서 나는 여기나 여기서 B 계좌와 C 계좌는 단기와 중장기는 이런 데서 팔아야 됩니다. 무너질 수 있게. 이건 무작정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런 관점을 염두에 두시고 계좌별로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 원칙 반드시 지키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거의 2,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드리고 지금 5년째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안 하시더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 요번에 큰 코 다쳤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푸틴 쇼크가 끝나면 이렇게인데, 푸틴 쇼크가 안 끝나고 더 심각하게 핵미사일을 쏜다거나 지금 소규모 핵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다가 배치를 했다고 해요. 그걸 쏴버리면 지금 현재가 요 살짝 올라갔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독일이 한 달 사이에 요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요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해서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플러스 26%가 되어 버렸습니다. 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어요. 이런 게 미국에도 일어난다고 하면 패드가 금리를 0.5%씩 바바박 올려버리겠죠. 그리고 무한대로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다음 달에 4월 10일자나 5월 10일자에 더 큰 폭탄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푸틴 쇼크가 끝나야지만이 이게 바뀌는 거지. 푸틴 쇼크가 안 끝나면 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왔고, 이미 이 악재가 인플레이션 악재이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 대충 안에서 이야기해 보면 얼마?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한국 증시는 마이너스 25%까지 더 볼 수 있고, 미국 나스닥은 마이너스 10%에서 15% 정도 더 볼 수 있고, 그렇죠? 15%. 근데 3배수라고 하면 곱하기 3을 하면 되고, 2배수라면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30,
45%까지 내려갈 수 있네요. 그렇죠? TQQQ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 그렇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면 되겠죠. 만 45%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평단가에서 뭐 40%에서 50% 밑에다가 걸어 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쇼크가 온다고 하면 30%부터 쭉 걸어 놓으면 되겠죠. 만 30%. 그러면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또 내려갔다 해서 여기서 또 계속 밀려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뭡니까?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서 내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단기 BC 계좌처럼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면 되겠죠. 시각화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건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다시 이제 서울로 상경할 때 4시간 만에 올라올 것 같은데 교통사고가 한 번만 나는 게 한 번 나서 금방 치워가지고 30분 더 추가돼서 4시간 30분 걸렸는데 걸릴 것 같아. 그리고 막 오고 있는데 애인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약속 시간이 이제 다가와서 이제 그 장소에 나와 있다는데 내가 가다 보니까 또 사고가 나. 근데 사고가 유조차가 폭발했어. 주변 차가 몇 대나 폭발해가 도로를 완전 다 메워버렸어. 그걸 치우는데 2시간 걸려. 그러면 뭐예요? 6시간 30분이 걸리는 거죠. 여자친구는 2시간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것처럼 그 예측은 하기가 힘듭니다. 예측은 하나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죠? 절대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A거나 B, 그 다음에 또 이런 그냥 하다가 올라가는 뭐 그냥 허지부지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좋은 게 나와서 이렇게 가는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이건 극단적인 거죠. 이 이제 D 유형. 여기 지금 현재가 여기라고 하면 이 D 유형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락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 네 가지가 한꺼번에 다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뒤에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많이 올라갔으면 꼭 뭐예요? 내 목표 기간이 다음에 이 기간 안에 다음에 몇 년 뒤에 또 기다리고 8 구간 전에 폭락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거를 또 다르게 보면요. 결론을 정리하면요.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 목돈을 써야 할 시기는 언제인가를 체킹하셔야 돼요, 여러분. 단기적인 계좌, 장기적인 것, 이게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항상 ABCD 계좌를 나눠서 최소한 4개, 3개 이상 해야 된다고 한 게 돈을 따로따로 분산해서 수익 관리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B와 C고 D는 뭐예요? 정리식으로 이거는 수익 그런 상관없어요. 지금 2년 3년 장이 안 좋으면 안 좋아도 계속 사고 좋을 때보다는 안 좋을 때 훨씬 더 많이 사는 이게 적립식을 집중적으로 살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 시기에 이제 지금 같은 장 아주 좋죠. 적립식 할 때는 적립식 투자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이 전 세계 장이 안 좋을 때가 적립식 투자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는 예전에 산 거 수익률이 좀 제법 되는데 이게 또 내려갈 수도 있는데 내가 목적은 뭐예요? 지금은 6%인 시장 침투율 이런 거 뭐 1%인 이제 태동기 과도기 종목인 수소 관련주나 뭐 AI나 로봇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전기차처럼 4%에서 6% 정도 되는 이제 시장 침투율이 6%밖에 안 되니까 20%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면 이 시장 침투율이라는 거는 도로에 전기차가 100대 중에 20대가 매일 볼 수 있다. 20대는 항상 볼 수 있다. 그 정도가 뭐 시장 침투율 20%라고 보시면 되고요. 50대라고 하면 100대 중에 50대가 전기차를 보면 50%가 시장 침투율이 이제 같다. 그러면 보통 보면 반도체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8만 프로 올랐잖아요. 삼성전자가 7만에서 8만 프로 올랐는데 그 정도 올랐는 게 시장 침투율이 60% 70%까지 왔을 때가 아니고 50%거든요. 50% 정도 왔을 때라고 합니다. 그럼 50% 저기서부터 이제 그 뒤로는 뭐 3, 4년 동안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횡보 왔다 갔다 상으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다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만원에서 9만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니까 이 실이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같으면 20%에 맞추거나 40%에서 50%까지 시장 침투를 갈 때까지 이 전기차 A 계좌는, 중장기 투자 계좌는 거기까지 따라가는 게, 저기 반도체 대장주가 얼마? 6, 7만 프로, 8만 프로까지 갔잖아요. 옛날부터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근데 저거를 감가 뭐 어떻게 해서 보면 이게 3,000%에서 10,000% 정도도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 이 시장 침투율이 20%에서 50%까지 간다고 하면 뭐 적게는 한 600%, 300% 이렇게 볼 수 있죠. 시장 침투율, 피터 린치 같은 분이나 이런 분들이 시장 침투율을 계산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거두신 분들이죠. 그 전 세계 거장들이 시장 침투율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희소성의 법칙과 시장 침투율. 아마존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그런 논리가 있죠. 자, 중장기 투자는 반드시 수익 돌파 구간에서 팔기. A는 요게 시장 침투율 중에 20% 갔다 50% 가는 것 중에 차트가 이렇게 됐을 때 이 위로 갔을 때를 사는 거, 파는 겁니다. 밑으로 갔을 때는 초과 매수를 하거나 그냥 버텨야 되는 거고요. 그쵸? 밑으로 내려갔을 때 내가 돈이 필요한 시점을 여러분이 다 계산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 안 팔려고, 팔 일이 없도록 비중 관리가 돼야 되겠죠.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요 기간에 팔 수도 있는 거는 중단기 계좌나 단기 계좌에다가 넣으셔야 되고, 그걸로 가끔은 손절 때 하셔야 됩니다. 그쵸? 추가 매수, 신규 매수는 확실한 악재 소멸 후에 라야지 집중 매수합니다. 그쵸?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이건 내가 중장기 계좌에 물렸다. 그럼 정리식 계좌, 이런 거 신규 계속 살려는 거는 악재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확 사고요. 악재가 계속 진행 중일 때는 소액으로 조금씩 사고 있으면 되는데, 적립식은. 자, 약수익 종목들은 하나씩 처분해서 예비비를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중단기나 단기 계좌에 새로 들어가는 것들은, 들어가서 뭐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조금씩 수익 나면 빨리빨리 걷어내가지고, 저 중장기 계좌에 물려있는 어떤 종목이 있다고 하면 거기로 준비를 해서 내가 초과 매수할 준비 예비비만 배치를 해놓고 확실하게 해결되는 상황을 보고 그때 이제 집중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항상 위험 관리, 그 다음에 심리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 이게 주가 붕괴될 때 억가심이나 아니면 그 부정심리, 그리고 스트레스, 뭐 이런 모든 게 다 깨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심리전에서 이기냐 안 이기냐가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자냐 실패자냐 패배자냐 이렇게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1, 2분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요. 과거를 보면, 과거에 정말 주가가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하다가 한 3분 나오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하다가 더 다시 갑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와 여기까지 갈 때는, 그리고 또 내려갔다가 여기 안 내려왔네, 그리고 여기까지 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거나 조금 여기까지만 내려왔다 또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근데 내가 여기 평단가인데 이걸 갖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기다렸었는데 이걸 때려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여기를 때려 맞거나 여기까지 딱 내려왔을 때, 요 직전까지 딱 내려오면요, 다 던지는 사람이 몇 프로? 90%일 겁니다. 이걸 안 보고 있는 사람은 몰라서 안 던지는 거고요. 관심이, 나는 내가 특정한 침투율만 믿고 있는 사람들, 아예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라리 그 계좌는. 저 같은 경우에도 키움증권에 있는 거는 아예 지금 안 켠 지가 거의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안 켰어요. 아예 그거는 자체를 아예 안 키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넘었습니다. 코로나 때 물타기 할까 말까 이런 평단가 보려고 킨 적은 있고 아예 안 키고 있거든요. 보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실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산 거라서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2018년, 19년도에 산 거라서 뭐 그것도 전기차고. 근데 이게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내가 버티는 것과 방치할 수 있는 것과 그거는 뭐예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매도를 안 했다고 하면 조금 덜어내는 거는 이건 내려갈 수 있으니까 70% 정도는 유지하고, 내가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까지는 심하게 많이 내려가지 않을 거다, 이런 계산. 만약에 여기서 사신 분은 완전히 뭐예요? 팔아야지. 이건 다시 해서 뭐예요? 단기, 중단기 투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그랬죠. 이런 데서 따라서 사지 말라고 했죠. 따라 샀으면 그거는 중단기만 되고 단기 투자만 되니까 스타벅스 거래가 다 팔라고 했죠. 옛날에 산 것들 내가 벌써 300%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뭐 70%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렇죠? 여기 밑에 산 거 300%짜리가 70%까지 내려옵니다. 그 복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또 올라갈 땐 복리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면 다시 또 300%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가 한 400%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은 600에서 700% 올라가는 겁니다. 복리 때문에. 그런 개념을 생각해서 나는 중단기가 아니고 중장기로 계산해서 샀고, 결정해서 샀고, 나는 몇 년이 아니고 침투율이 완성되는 단계, 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3년에서 5년, 7년은 샀고 들어가서 나는 폭등했을 때만 팔겠다. 여기 전고점들을 뚫어내는 이 관점을 보고 나는 그때 가서 팔겠다 라고 결정했으면, 중요한 게 요 부분에서 생기는 갭. 현실은 어떻게 해요? 여기가 갭이잖아요. 요까지만 무너졌다 가면 나는 심리가 안 깨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이렇게 깨질 경우에 여러분 이 기간 동안의 심리가 에이씨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 다들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18년도에 그랬거든. 2017년도 그 수익이 엄청 나는 게 저 트럼프 때문에 주가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1600% 정도 난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중장기 2017년 초에 산 거를 다 던져버렸거든.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오는데도 지금 1600%니까 여기 쭉, 근데 그걸 한 주, 두 주씩 팔 때마다 저는 산 거를 놔두거든요. 남긴다고. 완전 다 팔더라도. 근데 이게 여기까지 왔을 때, 2000, 3000 몇 프로 이렇게 쭉 되니까, 이거를 내가 왜 팔았을까? 정말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를 결정했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차라리 여기서 팔지, 이런 바보 짓을 했을까? 계속 후회가 돼요. 저뿐만 아니라 또 삼성전자 같은 걸 장기 투자 30년 동안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400번 정도가 폭락이 나왔다 했잖아요. 400번 폭락 나오는 거, 이런 심리가 있었다고, 한 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그냥 다 던졌겠죠. 그러면 그 복리가 다 깨지는 거니까. 그걸 버티신 분들이 지금까지 와서 완전히 100억대 자산가가 되신 거잖아.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투자의 원칙은 꼭 이런 부분에서 지키셔야 됩니다. 중장기 투자는 한번 시작했으면 중장기 투자는 끝장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상장 폐지 사유가 생기지 않은 이상 산업은 계속 갑니다. 전기차 산업은 계속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관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단기 계좌와 중단기 계좌를 항상 제가 따로 운영을 하라는 이유가, 이런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한국 정신이나 전 세계 정신은 항상 거기에 맞춰서 팔 건 팔고 다시 밑에서 다시 살 건 사고, 요걸 또 관리하고, 중장기 투자, 그 다음에 매월 투자는 3분기당 폭락이 심한 달에만 사는, 이런 게 적립식 투자죠. ETF 같은 걸 적립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했죠.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했죠, 적립식 투자는. 특히 초보들은. 자, 요번 기회, 지금 좋은 기회입니다.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나 이런 거나 미국의 나스닥 ETF 이런 것들 중에 성장성이 확실한 ETF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정식으로 쭉 사는 좋은 구간이, 아주 좋은 구간. 좀 더 내려가더라도 돈 내서 더 사면 되니까 2년 동안 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시면은 꼭 한 3년에서 5년, 7년 뒤에는 엄청난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다들 성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심리관리 잘 하세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방송을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도 조금 길었네요. 감사합니다.